여러분, AI 정말 많이 쓰시죠? 그런데 혹시 이 AI가 우리 뇌가 배우고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오늘 바로 그 놀랍고도 중요한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챗GPT 같은 거 쓰다 보면 진짜 편하잖아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와, 이거 진짜 편한데 이러다 내 머리가 점점 게을러지는 거 아닐까? 이게 과연 지식으로 가는 지름길일지 아니면 오히려 우리 생각을 딱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될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걱정하는 쪽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AI에 너무 기대다 보면 우리 뇌가 뭐랄까, 나 이제 일 안 해 하고 파업 선언을 해버리는 건 아닐까? 이거 꽤 그럴듯한 걱정이거든요. 과연 그 근거가 뭔지 한번 보시죠. 이런 형상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바로 인지적 오플로딩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옛날엔 친구 전화번호 다 외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스마트폰에 저장하죠. 바로 그거예요. 뇌가 해야 할 일을 외부 도구에 쓱 떠넘기는 거죠. 이 인지적 오플로딩, 이 단어는 꼭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보실 아주 충격적인 연구 결과의 핵심 열쇠거든요. 자, 이걸 실제로 확인해 보려고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학생들을 딱 세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에세이를 쓰게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생성형 AI를 쓰게 하고, 두 번째 그룹은 검색 엔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요, 아무것도 없이 오직 자기 머리만 써서 글을 쓰게 한 거죠. 그렇게 다들 에세이를 쓰고 나서 연구진이 진짜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자, 방금 여러분이 쓴 에세이에서요, 단 한 문장이라도 좋으니까 똑같이 한번 말해보세요. 와,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는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AI를 써서 에세이를 작성한 그룹에서는요, 단 한 명도 자기가 쓴 문장을 기억해내지 못했어요. 0%. 이게 말이 되나요? 반면에 검색 엔진을 쓴 그룹은 83%, 그리고 자기 머리로만 쓴 그룹은 무려 89%가 기억을 해냈습니다. 와, 이건 AI가 단순히 일을 대신해 주는 걸 넘어서 우리 기억력 자체를 갉아먹을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거죠. 근데 이게 과연 기억력만의 문제일까요? 기억은 못해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은 괜찮지 않을까? 뭐 AI가 알려준 대로 따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또 다른 연구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20.9%.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학생들이 AI의 도움으로 퀴즈를 풀 때 AI가 정답으로 가는 길을 정확히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틀린 답을 낸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5문제 중 1문제는 실패한 거죠. 이걸 연구에서는 실패한 적용이라고 부르는데요. AI가 올바른 길을 알려줘도 사용자가 그 길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버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정답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 그 과정 전체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AI 이거 완전 학습에 적합죠? 뇌를 게으르게 만들고 기억력도 갉아먹고 좀 무서운데요? 하지만 이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아주 놀라운 반전이 시작될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방금까지 본 걸로는 AI가 진짜 학습에 적인 것만 같은데 만약에 말이죠. AI랑 같이 연습했더니 오히려 실력이 더 좋아진다면요. 그게 말이 될까요? 말이 됩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그 놀라운 증거예요. 어떤 연구에서 자기소개서 쓰는 걸 연습시켰거든요. 그런데 AI의 도움을 받아서 연습했던 그룹이 나중에 AI 없이 혼자 힘으로 시험을 봤는데 글쎄, 실력이 훨씬 더 많이 향상된 거예요.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AI랑 같이 연습한 그룹이 시간도, 노력도 훨씬 덜 들였다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노력을 덜 했는데 결과는 더 좋았다? 이거 아까 봤던 인지적 오프로딩, 즉 뇌가 게을러진다는 얘기랑은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미스테리 정말 궁금하시죠? 자, 드디어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 열쇠가 등장합니다. 알고 보니까요, AI가 우리에게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는 딱 한 가지에 달려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AI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AI를 썼냐, 안 썼냐 그 자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사용자의 전략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이 발견한 딱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요. 여기에 모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체적 사용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내 생각, 내 노력을 그냥 AI로 대체시켜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AI야, 이 주제로 에세이 하나 써줘 하고 그냥 맡겨버리는 거. 이때 목표는 딱 하나, 최종 결과물을 최대한 빨리 얻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완적 사용입니다. 이건 AI를 정답 자판기로 쓰는 게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는 똑똑한 개인 교사, 튜터처럼 활용하는 거죠. 내 학습 과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AI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내가 쓴 글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아니면 더 좋은 예시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목표는 결과물이 아니라 바로 이해 그 자체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방식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대체를 하면요, 더 많은 주제를 더 빨리 처리할 수는 있어요. 양은 늘어나죠. 하지만 이해도는 뚝 떨어집니다. 반면에 보완을 하면요, 다루는 주제의 양은 비슷할지 몰라도 이해의 깊이가 달라져요. 훨씬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를 얻는 대신 깊이를 잃느냐, 깊이를 얻기 위해 속도를 유지하느냐, 이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죠? 맨 처음에 자기가 쓴 에세이를 한 문장도 기억 못했던 학생들, 그 학생들은 AI로 자신의 노력을 대체했던 거예요. 반면에 자기소개서 실력이 쑥쑥 늘었던 참가자들은 어땠나요? AI가 만들어준 좋은 예시를 보면서 자기 기술을 보완하는 방법을 택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AI를 어떻게 써야 우리에게 약이 될까요? 결국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AI를 그냥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정말 현명한 학습 파트너로 만드는 구체적인 전략, 지금부터 딱 정리해드릴게요. AI를 똑똑하게 쓰는 4단계의 전략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째, 무조건 일단 내가 먼저 해보기. AI는 그 다음에 쓰는 겁니다. 둘째, AI한테 답만 달랑달라고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되는데? 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셋째, AI가 생성해준 좋은 예시가 있다면 그걸 뜯어보고 분석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데요. 다 배우고 나서는 반드시 AI 없이 혼자 힘으로 스스로를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히 내 것이 되거든요. 이 비유 하나만 기억하시면 오늘 내용이 다 정리될 거예요. AI는 계산기다. 계산기 정말 강력한 도구죠. 하지만 우리가 계산기가 있다고 해서 구구단을 안 외우거나 덧셈 뺄셈을 공부 안 하진 않잖아요. 오히려 수학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이 계산기를 쓸 때 그 능력이 배가 되는 거죠. AI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3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AI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 자동이 아니다. 둘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의 전략이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결론이죠. 여러분의 생각을 AI로 대체하지 말고 AI를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보완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거대한 AI의 시대에 여러분은 스스로의 학습을 직접 설계하는 건축가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도구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단순한 사용자로 남으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